예, 안녕하세요. 프로세스에서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강창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카이 입시 관련해가지고 전형들을 좀 체크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결론을 좀 먼저 담아봤어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고대하고 각각이 어떠한 전형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 결국은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내신, 수능, 농구술 모두를 좀 다 한꺼번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결국은 드리게 될 것 같고, 각 학생의 상황별로 어떠한 그러면 전형을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좀 큰 그림부터 보고 갈게요. 올해가 말 그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소위 이른바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되는 해죠. 그래서 작년에는 수학, 가나 뭐 이렇게 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학생별로 확통, 미적, 뭐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런데 문과 학생들은 거의 다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화자 혹은 엄매라고 되어 있지만은 문법 중에서 한 과목을 또 선택하게 되고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전체적인 전형 구조가 개편이 되었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종합이 많이 줄고, 논술은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변화 없는 반면에 정시 위주의, 정시가 이제 각 40% 정도, 전형이 올해부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형이 바뀌게 된 계기가 소위 이른바 공정성 논란들이 발생하면서부터죠. 이거는 이제 자료형으로 넣어드린 거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늘게 되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이 늘게 되었는데, 이것의 영향이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내부적인 로직, 전체적으로는 그냥 내신이 좋으면 가는 전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각 학교별로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느 학교는 Z스코어를 더하고 어느 학교에는 면접 변형 점수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더하고, 상위 단위를 제한해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반영 과목을 어느 과목은 반영을 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모두 학교마다 전부 다 다른 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ABC로 점수 매겨지는 것들 있죠. 이게 또 학교별로 ABC 각각의 점수에 대해서 몇 등급으로 변환해 주느냐라고 하는 게 학교별로 또 다 다릅니다. 결국엔 우리 아이 내신이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유리한 건지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그런 전형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일반고 내신 최상위권을 위한 전형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교과 전형이 됐든 간에 지원율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항상. 그런 반면에 상위 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또 높아서 충원율도 높아요. 문제는 모집 단위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재작년 자료를 참고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군다나 올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문이과가 섞여서 들었던 과목들이 학교별로 달라요. 학교별로 어떤 내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서 예년 자료 참고하기가 좀 힘든 조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성, 다시 말해서 지역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부터 도입이 된 거라서, 이따가 고대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지방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 이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 반드시 교과 전형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서울대가 대표적으로,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역균형 전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일반고 학생들이 지균으로 많이 합격을 하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연세대에서부터
종합전형이었던 인원을 교과전형으로 변형을 해서 지역균형 인재 전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인재 전형은 이거는 법으로 도입을 하게끔 강제된 거예요. 무조건 정원의 10%는 지역균형 인재 전형으로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거를 학종으로 할지 교과로 할지는 대학한테 맡겨져 있는데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현재는 교과 전형으로 운영을 하기로 2022학년도 입시 요강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학 대입 공정성 강화 그리고 학교별 교사별 편차 완화라고 하는 취지로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록이 되고 있는 교과 세특이라든지 아니면 진로희망 사유 모든 학생부 기재 요소들이 전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분량도 줄어들고요. 내용도 표준화되고 있고 특히 올해 작년까지는 없던 올해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전수기록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 물론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세특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부 관리가 많이 됐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들을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 위주로 관리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학생부 기록상 공정성에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교육부 감사 지적이 있어서 이제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모든 세특 기록을 적게끔 규정이 됐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예, 취지는 학생들이 모두 다 기록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죠. 교육기관으로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주기 싫어서 그동안 선생님들이 안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해요. 근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강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에 적혀지는 기록 내용이 형식화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쓰기가 굉장히 쉬워졌고 실제로 지금은 과제형 수행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죠. 학교 안에서 이뤄진 수행만 생기부에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제 부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여러 대학 입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여러 요소들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특히 스카이 입시에 압축해가지고 시선을 좁혀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간소화되고 거기에다가 블라인드 평가 올해 1차 결과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평이고 거기에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고 서울대 입결이 작년에 최초로 어디가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을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강경하게 버텼던 서울대였지만 결국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내신의 영향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래로 특히 서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커진 입시가 내년 입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서울대학교 입결은 내신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어떻게 더 높아지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못해요. 기준이 이미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 내신으로 여기가 가능할까? 서울대는 그거 보지 않고 전체적인 정성평가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어져. 고려대학교는 자기소개서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생기부 있는 것 가지고 학종에서 모든 걸 다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통로는 줄어들었어. 예. 결국은 내신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가능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만큼 모든 학생들도,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도 똑같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져오는 피드백 효과가 더 있을 것이어서 올해 굉장히 입시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학도 알아요. 대학도 학생들이 정성적으로 변별될 내용들을 고등학교 생기부에 많이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뽑고 싶어요. 고등학교 내신 절대적인 숫자만으로 학생들이 변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작년에 학생들이 이제 지원했었던 숫자인데요. 서울대에 지원했었던 게 이게 한 7, 8대 1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학생, 서류 평가를 통과하는 학생은 한 4,000명 정도 돼요. 4,000명에서 4,500명 사이. 그런데 고대에 2만 명이 지원을 해요. 2만 명이 지원을 하는데 고대에 면접을 보러 가는 학생은 16,000명에서 17,0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 다 전체 정원하고요. 연대, 고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해가지고 숙대까지 모든 인원을 다 합쳐야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려대에 지원한 이 2만 명의 아이들이 결국은 전국에 있는 모든 상위권을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목고건, 일반고건 다 통틀어서. 그 인원인 아이들을 고대가 이 중에서 서류 전형에서 서울대가 하듯이 4분의 1만 골라가지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그냥 면접에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고려대 때 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고려대가 학생들을 서류 자체가 부실해지기 쉬운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서류보다는 아예 불러서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연대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일단 좀 생략을 하고요. 스카이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생긴 이래로 가장 치열한 경쟁, 가장 치열한 모든 종류의 입시 전형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시기에 좀 몰려 계신다. 좀 무거운 얘기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비춰봤을 때 내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쓸 수 있는 전형의 종류 자체가 예전에는 이걸 쓸까 저걸 쓸까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지셨어요. 그냥 분명해요. 특목고 친구들은 추천 전형 절대 주었다 깨어나도 못 쓰고요. 그리고 일반고 친구들은 계열적화에 가면 안 됩니다. 특기자 전형 쓰면 안 돼요. 굉장히 고교 유형별로 쓸 수 있는 전형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100분이 국수탐 합계가 292% 이상 되는 친구들, 다시 말해서 나는 무조건 스카이에서 정시도 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장을 스카이에서 다 쓰려면 무조건 논술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연대 논술이. 네. 6장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졌고, 지균 일반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균을 쓰든지 일반 쓰든지 하나를 쓸 수밖에 없고요. 특목고는 무조건 또 일반을 써야 되겠죠. 연대에서는
일반고 일부 친구들만 추천형이 가능할 거고 나머지는 다 활동우수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고에서 내신이 조금 밀린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국제형이나 특기자. 그래서 외고 친구들은 사실 활동우수 특기자 조합을 가든지 아니면은 국제형 하스랑 특기자 조합을 가든지.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 2개예요. 고대에서는 학교 추천은 절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형하고 계열적합 2개 쓰면은 최대한 써봐야 2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2개, 연대 2개, 서울대 하나, 그러면은 카드가 한 장 남아요. 서성을 쓰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연대 논술 말고는 스카이에서 6장을 다 소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대 논술이 그래서 좀 입시 준비에 메인 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